안녕하세요. 1학년 미술을 담당하는 권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1학년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고 여기 신봉고에 근무한 지는 올해로 3년차가 됐네요. 그동안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 시간 참 많이 보내고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는데요. 올해 1학년들과도 직접 만나서 실기를 함께 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첫 시간을 열겠고요. 이번에는 미술사 속에 여러가지 명화들, 조각, 건축 등을 다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실습을 하게 되면 명화 관련된 실습을 할 예정이라 작품을 자세히 관찰해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용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저작물은 원격 수업 이외에 공간에 공유하거나 게시하면 위법이 되니까 조심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미술 교과서 탐험,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미술사 중에서 서양미술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우리가 보면 좋은 작품 하나 감상할게요.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 독일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파도치는 이 바다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암울한 상황과도 비슷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인간의 모습, 이 뒷모습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참 맞는 작품인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작품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미술 교과서 탐험을 먼저 해볼게요. 1학년 미술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PPT 화면의 작품과 함께 봐주시면 좋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인상적인 미술가 3명을 선정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7페이지 자신과 세계. 자신을 그린 그림을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화가 공제 윤두선은 강렬한 눈빛을 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인물의 내면의 에너지까지 담아낸 17세기 후반 작품이고요. 이 카리스마 있는 자화상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영화 포스터는 수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멋진 이미지여야 되잖아요. 거기 영화 포스터에도 사용되었답니다. 자, 교과서 작품 프리다 칼로의 다친 사슴이라는 또 하나의 자화상인데요.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국민화가고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사람이었어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으로 불편했고 끔찍하게 사랑했던 남편 멕시코 벽화운동의 대가인데요. 디에고 리베라의 반복되는 외도로 마음도 크게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고수한 짙은 눈썹에 개성적인 마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녀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병상에서 그린 그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예술가로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불굴의 의지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프리다 칼로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헉! 하고 놀라게 되는 이 인물화는 좀 아름다운 이미지라고 보긴 어려운데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좀 추하다 싶은 이미지로 어떤 인간의 고뇌와 인간의 폭력성과 불안감까지도 표현한 이 사람의 이런 작품 세계는 보이는 것은 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 때문에 감동적인 작품이 된다는 그런 또 다른 미의식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예도 좀 비슷한데요. 아주 치열한 연습 때문에 망가진 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고 하죠.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고요. 또 연습으로 많이 거칠어진
유시연 바이올리니스트의 손을 우리가 또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디자인이 나오는데 안승민 디자이너라는 분의 재미있는 그래픽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미지라는 소제목 밑에 말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생각이라는 글자 찾으셨죠? 생각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천천히 달리는 말처럼 느리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오른쪽은 금방 알겠죠.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삶을 이루는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도 무기가 된다. 예. 어떤 무심코한 농담에 상처받는 걸 얘기하고 책임감이 이렇게 황금 왕관처럼 아주 굉장히 고귀하다.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잖아요. 걱정이라는 짐을 끌고 다니는 우리들. 오른쪽에는 얽히고 설킨 그런 오해라는 것. 네. 자, 이제 가벼운 퀴즈 한번 볼게요. 퀴즈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미술교과서에는 신봉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하나는 아니고 여러 페이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관계상 정답. 이 외에 더 찾으시면 선생님께 제보해주세요. 46페이지 상상력 더하기. 여기서는 미술을 하면 창의성 하면 또 이 사람이 있는데요. 미니어처를 이용한 아주 재기 넘치는 작품들. 왼쪽은 큰 도로변 그 길가에 노란 작은 물체가 보이고 그게 바로 오른쪽 작품이라는 거. 작은 색이지만 이 사람의 뛰어난 그런 창의적 발상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 버려진 과자 봉지에 훌륭한 집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연출한 슬링카츄 작품들입니다. 이게 연출력도 뛰어나서 사진으로 남긴 결과물들인데요. 학생들에게 슬링카츄를 소개하고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미니어처를 이용한 창의적 발상 수업의 결과물들인데 학생들의 어떤 표현력과 발상력도 뛰어나죠. 자, 두 번째 좋은 그림 함께 감상하기. 앙리 마티스의 붉은 조화입니다. 야수파가인데 이 사람의 이 그림은 많이 거칠지 않아요. 붉은색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이면서 또한 감정을 분출시키는 색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일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사람이 짜증이 날 때 이런 빨간색이 가슴에 응어리를 분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오른쪽에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차분한 인물의 모습도 어떤 평온함을 전달을 하고요. 창문에 보이는 녹색의 공간이 역시 대조적으로 이 붉은색과 함께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치유를 주는 그런 작품으로 꼽는다고 해요. 자, 요즘 답답하고 힘들었잖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흐름으로 보는 미술사. 서양 미술사의 흐름 시작할게요. 자, 책의 80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긴 페이지예요. 한쪽으로 열면 길게 열립니다. 투탕카멘 마스크, 고대 이집트.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고 어린 나이에 숨진 이집트의 소년왕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요. 아름답고 화려한 고대 이집트의 세공술 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이네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입니다. 1세기 초. 이것도 역시 기술이 뛰어난데요. 고대 이집트와 고대 로마의 미술품은 지금 봐도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스 미술 형식에 이어받아 황제를 신성화시킨 204m나 되는 전신 조각상이고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런 모습, 최고 권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까지. 르네상스는 보티첼리라는 화가가 또 좋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광고에도 많이 등장하는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비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죠.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가 중앙에, 왼쪽에 서풍의 신 제피루스, 오른쪽에 계절의 신 호라이가 비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화를 사용하기 이전에 달걀, 먹는 건데 달걀 노른자에 안료를 섞는 템페라 기법이 보편적이었고요. 보티첼리의 독창적 그림으로 원근감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화려하고 정교한 묘사 중심인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아담의 창조, 미켈란젤로. 이 작품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장에 이 작품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대가로 불리우고요. 조각에 만능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천정화를 그렸네요. 어마어마한 이 천정화는 영화 두 교황이라는 데서도, 네, 두 교황 선생님도 봤는데 이 공간이 등장을 하고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대성당의 천장에 그린 벽하고 벽에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물감이 같이 배어들도록 해서 그림이 벽의 일부가 돼서 벽의 수명이 지속되는 만큼 계속 유지되는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80년대 영화 E.T.와 그 후에 수많은 패러디가 쏟아졌는데 오른쪽에는 귀여운 양이로 표현을 했어요. 자,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베르툼누스라는 작품입니다. 현대에 보아도 전혀 옛날 작품 같지 않은 참신함이 눈에 띄고요.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아르침볼드는 루돌프 2세를 계절의 신 베르툼누스의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과일, 꽃, 사물 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독창적인 화풍이 이후에 초현실주의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과일, 그리고 채소, 곡식들은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든 왕의 어떤 아주 훌륭한 통치를 찬미하는 의미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 캡처한 장면에서 분명히 아르침볼도의 이미지를 뽐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개성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 19세기 서양 미술은 인상주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마네하고 좀 헷갈리는 이름이죠. 모네와 마네. 클로드 모네가 마지막까지 인상주의 대표 화가로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무명 화가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 나와있는 그림의 여인이 바로 아내 카미유고 왼쪽이 아들 장이에요. 모네가 가난했던 젊은 시절의 아내 카미유와 아들 장을 그렸고 태양빛에 의해 변화된 순간의 색상을 포착한 인상주의 화풍으로 빛의 움직임을 표현한 따뜻한 분위기 작품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카미유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모네에게 젊은 시절에 많은 도움을 준 좋은 아내로 알고 있어서 이 그림이 좀 슬퍼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아름다운 색상이 모네 특유의 그런 화풍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19세기 지나서 현대로 들어가면 현대 19세기와 그리고 20세기 초 현대 요 사이에는 또 개성적인 화가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양의 명화하면 제일 먼저 꼽는 인기작 중에 하나인 뭉크의 절규입니다. 뭉크는 노르웨이 사람, 노르웨이 대표 화가인 뭉크는 가족들 좋아하는 어머니와 누나와 이런 가족들이 먼저 죽어서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 인간의 좌절을
우울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에 자신의 이런 우울함을 많이 반영했고요.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역동적인 붉은 구름으로 나타내고 화면 하단에 비명을 지르는 인물이 좌절에 빠진 사람을 주관적으로 표현했다. 우울한 자신의 내면을 반영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특히 여기서 핏빛 같은 노을은 당시 노르웨이에 정말 이런 빨간 노을이 있었다고 해요. 디자인의 아주 중요한 운동이었던 1919년에 시작된 바우하우스 운동, 그리고 바우하우스 학교, 미술학원이나 디자인 등등 여러 상호에서 우리가 들어본 바우하우스는 독일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디자인 운동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추상화, 뜨거운 추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칸딘스키도 이곳에서 교수로 일했다고 합니다. 작년이 2019년이라 바우하우스 100주년으로 수많은 전시와 행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시가 열렸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요소를 제거하고 기능에 충실한 형태의 디자인을 연구했고 이 얘기는 아까 했죠. 그림을 못 그리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명을 받고 있는 피카소. 피카소 같이 그리는데 왜 유명한가 많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피카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이고요. 이미 10대 초반에 성인들이 출품하는 미술 전람회에서 큰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고 있었대요. 잘 그리는 화가는 맞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른 사람과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고자 형태를 분해하고 재결합하는 등 열심히 연구한 결과물이 입체주의라고 해요. 연인 마리테르지 사랑하는 여인을 그렸군요. 그린 것으로 여인의 형태를 분할하고 재구성한 입체주의 특성이 강조된 그림이다. 피카소는 다양한 시점에서 본 형태를 결합시키는 현대적인 표현을 탄생시켰다. 훌쩍 뒤로 넘어가서 2009년 21세기에 다빈치라는 어마어마한 별명까지 가진 테오 얀센의 해변 동물 시리즈 중에 아니마리스 우메루스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예술인 키네틱 아트의 대표 작가입니다. 아니마리스는 라틴어로 동물을 말하고요. 아주 다양하게 표현한 동물들은 이 아니마리스한 이름으로 해변의 강한 바람. 테오 얀센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과천과학관에서 2010년에 전시를 할 정도로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융합형 예술가예요. 아니마리스 우메루스의 움직이는 모습 잠깐 살펴볼게요. 강한 바람을 받으면 깃발이 움직이고 이 플라스틱 관으로 만든 관절들의 에너지를 부여해서 스스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예술인 키네틱 아트의 거장, 테오 얀센의 해변동물 시리즈. 아이들이 놀이터에 버려진 플라스틱 관으로 동물을 만드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뱅크시는 사회에 관심이 많은 현대 그래피티 미술가고요. 그래피티란 길거리 여기저기 낙서처럼 그리거나 스프레이를 분무해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거리 예술을 말합니다. 얼굴 없는 미술가로 활약하면서 몰래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뱅크시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프랑스 난민촌에 그린 스티브 잡스의 모습으로 그가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 난민의 아들임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입양된 사람이죠. 얼굴 없는 화가, 오자 났어요. 죄송해요. 얼굴 없는 화가로서 주로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그래피티 벽화를 그리는 뱅크시가 유럽의 난민 문제를 비판한, 꼬집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서양의 미술사를 우리가 엑기스만 고르고 골라서 보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미술가들 중에 인상적인 3명을 선택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선생님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